기미 안정화에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기미의 원인은 사실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백반증과 동일한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미 색소 제거의 제거율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피부 통과의 우리 이제 조화. 안녕하세요.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 전문의 서광석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치료 중간에 진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보통 진해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미는 그 색소의 깊이가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소에 쌓여 있는 양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치료값을 달리 적용해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인 치료값의 적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를 못 보거나 또는 전혀 다른 임상 양상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더 진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왜 안 나오는지 저도 사실 막혀서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임상별로 분류를 하고, 이런 양상들에 대한 분류 및 적용을, 치료값을 적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에 있어서 다양한 치료값을 적용을 해서 이분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해졌다고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진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레이저에 색소가 반응을 해서 뭉개져 보이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좋아지는 중간 과정이고요. 치료가 진행되면 결국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진해진 병변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작용으로 진해진 진짜 이 경우에는 색소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되면 더 진해지고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상 치료의 중간 경과 과정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진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든 환자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변변이 넓고 진한 변변을 가진 분들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진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느냐, 퍼져 보인다 또는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진해진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기미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병원들이 고주파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미 안정화에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고요. 일체 바르는 약제나 먹는 약제 또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치료들은 보통 단독으로 그에 걸맞는 목적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기미 안정화를 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표피기저부가 과흥분 상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제 같은 경우는 보통 색소 탈취를 잘 일으키고 보통 이제 기미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먹는 약제는 혈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면 그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기미가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약제를 복용하느니. 기미의 원인은 사실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미 형성된 기미 색소의 레이저 제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미 원인에 대한 치료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면역학적 불일치인지, 과연 호르몬 그 밸런스가 안 맞은 것인지, 아니면 신경학적 전달 과정에서 그 표현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기미가 재미있는 게 얼굴 피부에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보통 몸이나 사지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뇌신경, 우리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고 과연 요 한 가지만 몰아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현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걸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는 기형성된 멜라닌 색소에 대한 레이저 제거 치료, 현재로서는 이것뿐이죠. 저색소반, 보통 이제 색소 탈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동의어고요. 보통 이제 정도에 따라서 약간 저색소반도 있고 심하게 완전 탈실된 저색소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백반증과 동일한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호전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가역적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발생되면 어떤 것으로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색소
탈시를 가진 경우가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색소반, 색소 탈시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러면 소수의 경우에는 기억을 못 하시고 많은 경우에 피코 레이저로 치료받은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피코 레이저 자체가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ano사이트에 대한 손상을 굉장히 높인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피코 레이저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색소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레이저인지 사실 이거는 의문점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피코 레이저는 얼굴 탄력 치료, 불악살 치료라든지 아니면 인공 문신 색소의 제거 이외에 기미 색소 제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코 레이저는 단순히 색소 제거의 효율만 높인 것으로서 우리 멜라노사이트를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레이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 피코 레이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치료를 할 경우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연적으로는 절대 호전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도록 시술자, 치료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레이저의 선택, 그 다음에 치료 시간, 강도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의 욕심, 또는 치료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치료 강도를 너무 세게 높인다든지 치료 시간을 너무 무한정 늘려서 더 빨리 없앨 목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절대로 기미가 더 빨리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유는 레이저에 반응을 해서 없어질 수 있는 색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가 레이저에 반응을 하면 우리 광포화도가 결국 일정량이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고의 다음번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한다. 다음 날은 치료 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더 과하게 치료한다. 표피 기저부를 손상시켜서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고 치료자나 시술받는 분들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레이저에 대한 반응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약간 노란 피부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케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레이저 빛을 우리 케로틴 성분이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레이저의 반응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나 또는 색소의 양이 많고 반응률이 떨어지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의 총 치료 기간이죠. 이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색소가 적고 레이저 반응률이 좋은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빨리빨리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미를 이제 레이저 치료로 그러니까 막연히 치료한다가 아니라 정말 치료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반드시 유지치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미의 원인을 제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색소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색소를 만들어내는 양과 그 다음에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 유지 간격은 서로 차이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못 받아서 색소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치료 간격을 좁혀서 좀 빨리 없앤 다음에 다시 치료 간격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여서 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 기미 색소 제거의 제거율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피부 톤과의 우리 이제 조화. 만약 이게 톤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인테리어를 할 때 쿨톤, 웜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톤이 맞지가 않으면 전혀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색소 경계부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고요. 가치 있는 색소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해주어야 되고 검버섯의 제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것저것 다 잘 밸런스 있게 맞춰졌을 때 피부결도 개선되고 전체적인 톤도 보정되고 실제로 기미 색소도 제거가 잘 돼서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제일 해결해 주거나 또는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 이거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후사진 보기에서 로그인 하시면 우리가 애프터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상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과 최대한 비슷한 양상이라든지 진한 정도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추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이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가 되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